(2023년) 들어서 달라진 대출이 뭐가 있을까? 워낙 지금 규제가 계속 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고 나면 규제 지역이 풀리고, 자고 나면 LTV가 달라지고, 한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뭔가 규제가 풀린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달라진 대출로 우리가 언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이렇게 많이 규제를 풀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매매가 좀 살아날까요? 아마도 금리가 조금 떨어지면 이 규제가 빛을 발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쏟아냈지만 금리가 오르는 순간 그 효과를 보게 되었잖아요. 거래가 올스톱이 돼버리고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이렇게 풀어준 그런 규제 완화로 인해서 거래가 조금 활발해지면 어느 정도 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런 심각성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져서라도 매매가 일어나야지만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거는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아무도 움직이질 않으니까 시장이 얼어붙었다. 이 과정이 가장 힘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규제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매매 잔금의 LTV가 그러면 규제 지역하고 비규제 지역이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볼게요. LTV가 규제 지역은 50%고요. DTI가 40%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LTV가 50이면 DTI도 50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DTI를 무시하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DSR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부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면 DTI하고 DSR이 똑같은 계산이 나오거든요. 저는 보험사로 갈 건데요. DSR 50% 되죠? 네,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부채가 하나도 없으면 DTI 40에 걸려가지고 보험사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DTI를 또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요즘 하도 DSR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DTI는 신경도 안 쓰고, 저는 DSR 충족해요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DTI에 걸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DTI 꼭 보셔야 되고요. 비규제 지역은 LTV가 70%입니다. 정말 한도가 늘어났죠. 10억짜리 사면 7억이 대출 가능해요. 그럼 7억의 대출을 하려면 소득이 엄청 많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투기 지역의 반포자이 아파트입니다. KB 시세가 33억 8,333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반포자이의 대출 한도는 얼마일까요? 33억이 넘는 이 아파트는요, 작년만 해도 대출 불가였습니다. 15억 초과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는 대출이 0원이었어요. 하나도 나오지 않으니까 내 돈 주고 사거나 사금융 쓰거나 이런 폐단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15억 초과 투기과열 지구 아파트의 매매 잔금이 한도만큼 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출을 이용을 해서 고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고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 갈아타기 할 때 갭이 약간 줄어들었어요. 내가 24평 살다가 35평, 34평으로 넘어갈 때 그 갭이 예전에는 상당히 컸지만 지금은 살짝 줄어들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 경우에 LTV 50%면 자그마치 16억 9,100만 원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와, 너무 많이 대출이 나오죠. 소득만 된다라고 하면 LTV 50%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의 생애 최초 80%의 6억은 이렇게 금액이 큰 물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DSR 40%를 충족을 하려면 16억 9,1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연봉은 얼마일까요? 부합산 연봉 2억 5천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물론 대출 없다라는 전제 하에 이 금액이면 16억 9,1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자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예전같이 2%대 막 이러면 얼마든지 대출을 받아서 나는 집 살 거야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뉴스에 너무 무섭게 나오지 않나요? 상단이 8%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은행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금리는 고정금리인 경우에 4.8%가 최저 나오고요. 변동금리가 5%가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금리가 뭐냐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면 따라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출의 금리는요, 고정금리는 채권 금리의 영향을 받고요.
변동금리는 예금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채권금리는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돼서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변동금리를 좌지우지하는 적금금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경쟁적인 수신을 너무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한 이후로 예금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변동도 금리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 한도가 얼마가 나올까요? 사람에 따라 주택 수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중개 그린 아파트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KB 시세 5억 8천만 원인데요. 무주택자는 LTV 70%, 4억 6백, 다주택자 LTV 60%, 3억 4,800, 생애 최초 LTV 80%, 4억 6,400, 특례 보금자리론 LTV 70%, 4억 600만 원.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모두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또 따르는 DSR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죠. 한 4억 정도 대출을 받으려면 연봉 6천만 원 정도 돼야지만 대출이 가능한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가 낮으니까 연봉이 좀 작아도 대출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대출 받기가 많이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스펙을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소득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이 지역의 LTV를 체크를 해보면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혹시 다주택자는 언제 규제 지역의 대출이 풀리나요? 뉴스에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뭐 30%라도 해주겠다. 아직 발표된 거 없습니다. 만약에 발표가 되면 제가 바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대출은 언제 풀리나요? 풀린다고 말은 했지만 아직까지 풀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고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값이 더 하락을 하거나 하면 이제 좀 더 많이 풀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규제 지역이 풀리다 보니까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얼마 전에 저 아시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계신 사모님이 은행에 갔는데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전 이유를 모르겠다고 왜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그분이 이제 20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 집에 전세가 6억이 있는 거예요. 비규제 지역이면 대출한도 70%잖아요. 1주택자니까. 그러면 14억 중에 전세가 6억이 있으니까 6억을 빼고도 충분히 한도가 2억이 나오는데 왜 안 나온다고 했을까요? 이상하네요. 제가 물어봤더니 글쎄요. 은행 직원이 규정이 바뀐 걸 모르는 게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또 공부를 해서 나는 한도가 나올 것 같은데 왜 은행 직원이 안 나온다고 하지? 이럴 때 그냥 안 나오나 보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옆에 은행도 한번 가보고 뭐 아시는 전문가한테도 물어보셔서 내가 대출이 나오는 게 확실한데 그런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달라진 규제 완화로 인해서 우리는 매매잔금 대출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입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리만 조금 떨어지면 좀 원활하고 편안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